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3년 4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그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네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A4라고 하는 용지 사이즈 꼭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슬라이드는 6장을 제작을 하실 텐데 순서대로 1, 2, 3, 4 배열이 되어 있어야겠죠.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글꼴이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지시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색상을 넣어주셔야겠죠. 도형을 제작하실 때에 출력 형태처럼 그림자나 외곽선들이 똑같이 맞춰져 있어야 될 텐데 임의로 모양을 달리한다면 감점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꼭 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번호 1번 빼고 나머지들은 번호가 꼭 있어야 되겠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이 친구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으니까 경로를 잘 찾아보시면 그림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전체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A4 용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쯤에 슬라이드 크기 지정하는 게 나와 있죠? 클릭하셔서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는 A4 용지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물어봐요. 컨텐츠를 넣을 때에 최대의 크기로 할 건지 아니면 슬라이드에 맞춤을 할 건지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어차피 저희는 요 슬라이드 안쪽에다가 조그맣게 이미지를 집어 넣을 거니까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맞춤 확인이라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는 총 6장이 필요하죠. 첫 번째 있는 슬라이드는 이미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홈으로 돌아오셔서 새로운 슬라이드들을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2번과 6번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는 친구를 선택하셔야 아래쪽이 텅 비어 있으니까 도형들을 마음대로 배치하기가 편할 거고요.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텍스트나 표, 차트를 넣기 위해서 아래쪽에 내용이 들어있는 친구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필요하지요. 클릭해서 2번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 누르셔서 3, 4, 5번은 제목도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제목 및 내용. 4번도 5번도 똑같을 때는 다시 골라 잡을 필요 없이 위쪽에 반짝이는 슬라이드 보이시죠? 4번, 5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6번 슬라이드는 골라 잡아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하셔서 제목만 있는 친구로 골라주시면 전체 6개의 슬라이드가 준비가 됐네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왼쪽에 미리 보기 중에서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1번 딱지가 붙어 있는 친구 보이시죠? 얘가 마스터. 그 중에서 제목을이라고 도형 보니까 우리 2번 슬라이드에서 도형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2번 슬라이드를 살짝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평행사변형 옅은 게 있고 짙은 게 있네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실 때는 흑백으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이게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는 구별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색깔이 짙은 색이구나 옅은 색이구나 정도는 감안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삽입의 도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을 뿅 찍으셔서 클릭 드래그 쭉 당겨서 뒤쪽에다가 하나 배치를 할 건데요. 이 친구는 색깔이 옅어 보이니까 도형에 채우는 색깔은 옅은 색깔입니다. 라고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죠. 도형을 넣으실 때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도형에 대해서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꼭 윤곽선이 없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삽입의 도형에서 다시 평행사 변형, 클릭 드래그해서 이번엔 짙은 친구로 만들어 줄 건데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군요. 개체를 선택하고 나면 도형 서식이 자동으로 뜰 거예요. 거기에서 그 도형의 방향들을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좌우를 서로 대칭시켜 줄 수 있죠. 이 친구도 역시 도형의 윤곽선은 없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시켜주면 좋겠고요. 글씨가 도형 밑에 깔려 있군요.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 너를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가능하실 거예요. 글자를 상자 위에다가 적당히 맞추시고요. 글자에 대한 거 홈에 가서 글꼴과 크기, 색깔,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도둠 40이라고 했으니까 쭉 찾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글꼴 맞춰줬고요. 도형에 대해서는 또 선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도형에 선이 없는 것도 확인이 되죠. 하단의 로고는 로고 2번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 안에 픽처, 그림들도 모여 있습니다. 로고 2번이라고 했으니 1, 2, 3 주식회사 얘기하는 걸 거고요. 삽입해 보시면 이렇게 뿅 하고 들어가죠. 하단의 로고가 왼쪽 하단에 있군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좀 커 보이니까 크기도 조절을 할 겁니다. 하단의 로고에서는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요 회색 부분을 날려버리면 될 텐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색깔을 수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투명색 지정이라고 선택하시고 누구를요? 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회색 부분만 투명하게 처리가 되죠. 번호에 대해서는 이미 오른쪽에 배치가 잘 되어 있어요. 샵이라고 표시된 게 슬라이드의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는데 왼쪽에 미리 보기 상태에서 첫 번째 1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 색깔 들어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 친구는 들어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슬라이드 마스터 보시고요. 그래픽을 숨기기라고 처리를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들 이렇게 도형이나 로고들이 들어있지만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만 없습니다 라고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마스터 보기를 닫고 나오겠습니다. 전체 슬라이드 6개 중에서 첫 번째 아이만 로고가 없고 나머지들은 다 들어있죠.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질 않네요. 슬라이드 번호가 분명히 오른쪽 하단에 샵 표시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가 있지는 않군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텍스트 그룹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보이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있습니다. 제목 슬라이드 첫 번째는 표시하지 않아요 라고 모두 적용하시게 되면 2번 슬라이드다 라고 번호 생긴 거 보이시죠? 3번, 4번, 5번 번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만 번호도 들어있지 않군요.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표지 디자인이네요. 표지 디자인을 하실 때 이렇게 제목 부분은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이만큼이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딜리트로 싹 지워주시면 텅 비어 있고요. 세부 조건에 보시면 도형을 넣으세요. 그 도형에 그림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 얘기하는 거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양쪽 모서리가 쌍둥 잘려져 있는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 커다랗게 배치할 거고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의 서식이 뜨면 그걸 어떻게 채우겠다라고 도형 채우기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림으로 채울 거죠. 그림이 1번 이렇게 타이핑하는 손이 들어있군요. 삽입하시게 되면 손이 가득 차는데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가 50이고요.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서식이 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찾으시기가 힘들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림의 서식을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 서식창이 이렇게 따로 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문제지를 같이 띄워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상태에서 창을 띄워서 좀 좁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쓸 거니까 그림 서식이라고 하는 도형 서식 칸들은 항상 열어놓으셔도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림 서식에서 첫 번째 채워주는 거에 대한 얘기 찾아보시면 투명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0이라고 하면 살짝쿵 반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부드럽게 가장자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5포인트만큼이요 라고 했으니까 크기를 5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살짝 꾹 날아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워드 아트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 아트를 선택하셔서 가장 밋밋한 친구 첫 번째 아이를 선택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세세한 세부 조건을 보니까 살짝 변환도 해주시고요. 글꼴도 그리고 반사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뒤쪽에 그림자 가진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홈으로 돌아가시면 글꼴 그리고 크기 그림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림자는 필요 없으니까 빼줄 거고요. 글꼴을 맞춰주도록 하죠. 도형 서식으로 넘어가시면 도형에 대한 채우기 윤곽선 효과 말고요. 글자에 대한 채우기 윤곽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변환해 주는 거, 변환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팽창이라고 하는 친구를 천천히 찾아보세요.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조절점 이용해서 쭉 늘려주시면 크기 좀 커다래지죠? 반사도 적용을 하도록 할까요? 도형 서식에 보시게 되면 글자에 대한 효과가 변화뿐만 아니라 반사도 적용할 수 있네요. 근접 반사에 4포인트 옵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접 반사 중에서 4포인트를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은 로고 2번. 오른쪽 상단에 있으니까 위치감 맞춰줄 거고요. 그림에 대해서 배경을 회색, 투명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서식이 떠요. 거기서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배치를 해서 완성을 시켜주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났네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로군요.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목차.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보시면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고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되겠군요. 출력 형태에서는 이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옅은지 누가 짙은지 정도의 구분만 될 거니까요. 색상은 아무렇게나 주셔도 상관없어요. 삽입의 도형. 방향이 반대로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방향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 선이 없습니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꼭 선을 없애 주셔야 되겠죠. 도형의 윤곽선은 없습니다.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글자가 도형 바깥에 있는 거 보니까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얹어준 건가 봅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텍스트 중에서 상자에 담아서 쓰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상자 만들어 줄 거고요. 글꼴은 굴림의 24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죠. 글자를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굴림의 24 찾아주겠습니다.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내려가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내려오세요. 글씨 입력하도록 하죠. 글자들의 크기 굴림의 24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도록 할게요. 다시. 세부 조건을 보시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 얘를 얘기하는 거죠.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링크를 걸어줄 겁니다. 하이퍼링크. 누구랑 연결시켜 줄 거냐면 현재 문서와 연결을 시켜 줄 거예요. 슬라이드 4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선택하셔서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 쫙 그어지면서 링크가 연결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림을 넣도록 하죠. 삽입의 그림. 그림은 5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5번 그림에 보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6개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궁궐 이미지만 잘라서 나중에 표현할 거예요. 일단 그림 5번을 같이 데리고 오도록 하죠. 삽입.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서 자르겠다라고 하는 기능 이용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깜장색의 칼날들이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친구들을 정확하게 가리키시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보이고 싶은 부분까지만 표현을 해주시고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 해제하시게 되면 그 그림만 짤랑 잘라지는 거 보일 거예요. 요만큼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고 글씨를 입력하도록 할 텐데요. 글자를 보시면 영문이 있고 한글이 있어요. 서로 끝자락에 있는 기럭지가 다르니까 영문을 따로 쓰시고 복사해서 한글은 좀 칸을 넓혀 주셔야 되겠네요.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영문을 일단 입력을 다 했고요. 거기에서 텍스트의 글 머리 기호가 첫 번째 1수준의 경우에는 별 모양이고 두 번째 2수준의 경우에는 네모 모양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위쪽에 보시면 글 머리 기호를 모양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나는 별 모양입니다 라고 해서 1수준은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 2수준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일단 수준부터 낮추도록 할게요.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한 발짝 안쪽으로 살짝쿵 들어간 상태에서 글머리 기호 중에서 네모난 친구를 선택하시면 글머리 기호는 지정이 끝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글꼴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별 모양의 문단의 경우에는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이 1.5, 네모 모양의 문단의 경우에는 굴림의 20, 줄간격이 1.5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글꼴이 다 굴림이로군요. 몽땅 잡아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라고 맞춰줄 거고요. 줄 간격이 둘 다 1.5, 1.5 똑같으니까 공통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줄 간격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글자의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크기나 굵기를 따로따로 지정을 할게요. 1수준의 경우에는 크기가 24에 굵게 표현을 할 거고 2수준의 경우에는 크기를 20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크기를 다 맞췄으면 상자의 크기를 조절하셔서 이렇게 케어라고 하는 곳에서 끝나도록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영문 글자에 대해서 설정이 끝났으니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하셔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상자를 질질질 끌고 가시면 상자 통째로 복사가 될 거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자가 오른쪽으로 더 넓게 사용 가능하죠. 글자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글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동영상을 삽입하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영상을 넣을 거니까 미디어, 비디오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지들이 들어있던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동영상도 같이 들어있군요. 선택하셔서 삽입하시게 되면 숑 하고 들어올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재생을 설정되어 있는 거 자동 실행, 반복 실행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건 자동으로 실행, 반복적으로 끝나면 재생을 또 해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사항 쭉 맞춰줬습니다. 네 번째, 표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면 표가 이렇게 세 줄짜리로 두 개의 칸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나머지 아이들은 도형이니까 도형에서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표를 삽입하겠습니다. 표 삽입 단추 누르셔서 열이라고 하는 건 칸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개의 칸이었고요. 행이라고 하는 건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개의 줄. 2열 3행이라고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면 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표의 가장자리에 보면 이렇게 조절점들이 보이니까요. 그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세부 조건에 보시면 표의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5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네요. 표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테이블 디자인, 표 디자인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은은한데 우리는 알록달록한 느낌이 들지요. 표 디자인에 보시면 가장 왼쪽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체크를 해제하도록 할게요. 안쪽에 들어있는 글꼴 도둠에 18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글자를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크기 맞춰줍니다. 좌우도 중앙이고요. 위아래에도 글자가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넣도록 하죠. 상단에 있는 도형은 두 개가 조합이 됐다라고, 그리고 좌측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을 넣었다라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하나를 잘 만들어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복사, 복사. 글꼴들을 전체적으로 몽땅 다 잡아서 도둠에 18. 색깔은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다 까맣게 보이니까 색상은 까맣게.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네요. 차트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할 겁니다.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거기에 들어있는 글꼴은 도둠의 16,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지시사항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하죠. 제목부터 쓸게요. 차트를 넣겠습니다. 차트 삽입 단추 눌러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묶은 세로막대형 확인. 데이터 입력 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입력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끝났는데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 입력이 끝났는데 쓸데없는 데이터들, 이 친구들은 지워줄게요. 싹 지웠어도 공간은 남아있네요. 공간까지도 없애시려면
데이터 입력창에서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깜장색 동그라미 보일 거예요. 점을 클릭해서 쭉 범위를 축소시켜 주시게 되면 그 남은 공간도 정리가 됩니다. 데이터 편집창이 떠 있는 동안에만 행과열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결과물에 보니까 연도별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연도별로가 아니라 항목별로 세워져 있죠. 그래서 요 행렬 전환이라고 하는 친구를 눌러서 이렇게 연도별로 세워지는 거 확인을 하시고 나오셔야겠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는 동안에 글꼴을 한꺼번에 도둠의 16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홈으로 가시면 글자의 모양 선택할 수 있죠. 도둠의 크기는 16.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윤곽선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외곽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글자에 대한 얘기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 그리고 차트 서식이 보입니다. 차트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잡아주는 곳이라면 차트 서식은 하나하나 모양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도형의 윤곽선 어떤 색이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잘 보이라고 검정색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조건을 보시면 제목에 대해서 글꼴과 기타 서식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제목을 맞춰주도록 하죠. 글자들을 뚜루룩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콩 찍으셔서 상자가 통째로 선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글꼴과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20. 테두리나 채우는 색깔 그리고 그림자에 대해서는 차트의 서식으로 넘어가셔서 거기에서 도형의 서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는 색깔은 흰색, 윤곽선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잘 보이게 깜장색. 그림자에 대해서도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방향 맞춰서 선택하시게 되면 제목은 끝났고요. 제목 이외에 차트 영역은 채우기가 노랑인데 그 중에 그림 영역은 흰색입니다 라고 색깔값 보이시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이 뜬다. 그 상태에서 채워주는 색깔 서식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노랑이라고 하는 이름 똑 떨어지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 영역이라고 콕 찍으셔서 채워주는 거 흰색으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데이터 서식에 투자 금액은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꾼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군요. 투자 금액은 요 주황색 막대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주황 막대가 한꺼번에 선택이 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게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꺾은 선으로 보이는데 이걸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했더니 막대가 이렇게 길다랗게 쭉 솟아있는 게 보이네요. 확인. 값을 표시하십시오. 2019년에 딜수 계열만이라고 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4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2019년도의 딜수면 요 파란색 막대 얘를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파랑 막대를 콕 찍었더니 모든 파랑 막대가 선택이 됐어요. 한 번 더 얘입니다 라고 찍어 주시면 다른 애들은 선택이 풀리고요. 이렇게 혼자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값이에요. 지시사항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나가는 중간 선들이 필요 없는데 이게 좀 보여서 그 친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딜리트 지워주면 중간중간 지나가는 눈금선 사라질 거고요. 결과물에 보시면 이렇게 표식들이 좀 크게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작게 보이니까 그 값들도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표식을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서식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표식이라고 선택하시면 그 표식에 대한 옵션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 동그라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결과물 보니까 마른 목걸이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선택.
크기도 우리 건 5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단 좀 크니까 2배, 10이라고 바꿔주면 좀 잘 보이는군요. 아래쪽에 이렇게 표 모양이 보이고 있죠? 그것도 별 언급이 없을지라도 차트 선택하고 계신 상태 차트의 디자인에 가보시면 빠진 요소를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트에 요소를 추가하겠다. 뭐를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 모양을요. 범례를 포함해서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요렇게 파란색 막대는 누굽니다. 주황색 꺾은 선은 누굽니다. 라고 범례가 요 안에 같이 들어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 친구는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딜리트. 결과물이 얼추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요 친구에 대해서 색깔 값이 좀 옅으니까 선들만 좀 모양을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가시면 색깔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채우는 건 불만이 없고 선에 대해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좀 너무 옅어서 짙게 갈 거다라고 그러면 선이 좀 뚜렷해지죠? 보조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셔서 그 선에 대해서 좀 짙은 색으로 바꿔주세요. 아래쪽에는 표 역시 선택하셔서 선의 색깔을 짙은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축의 경우에는 0부터 16,000까지 들어있는 거 그거는 불만이 없는데 사이사이가 4,000, 8,000, 12,000, 4,000 간격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2,000, 4,000, 6,000, 2,000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요 값도 특별히 언급이 없지만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막대에 대해서 축의 옵션을 보시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6,000이다 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 사이에 단위가 2,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 값이 잘못됐군요. 4,000이라고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도형을 만들어서 마무리 지을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화살표 모양을 찾을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었군요. 미세육과 파랑의 강조 1번이라고 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 스타일에서 정확한 이름을 찾아주세요. 미세육과 파랑의 강조 1번.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굴림의 18. 마지막 슬라이드는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도형 슬라이드에서 일반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배치한다 라고 했는데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스마트 아트, 평평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은 일반 도형들이에요. 구분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넣을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도형들에 대해서 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도형에다가 직접 글자를 넣는 게 아니라
그 상자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겹쳐 놓으시면 되겠죠. 텍스트 상자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만드시고 글씨를 겹쳐서 보리 커피. 글꼴은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까 글꼴과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도형들의 색깔은 서로 다르게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나머지 스마트 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하트를 넣을 거다. 스마트 하트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하시면 전체적인 크기를 한꺼번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글자의 크기도 도형들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3차원의 만화와 3차원의 경사라고 하는 친구들 정확하게 스마트 아트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스마트 아트의 디자인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3차원의 만화. 마지막에 필요 없는 도형의 경우에는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됩니다. 상자의 크기 조절하시고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색상이 알록달록해 보이면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스타일, 3차원의 경사,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의 18. 도형들을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세요. 닦아내기라고 동글라미 1번에 대해서 동글라미 2번에 대해서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룹핑을 하도록 할게요. 이마만큼이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몽땅 잡았고요.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 서식이 뜨죠.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라고 개체를 그룹 처리하시게 되면 한 덩어리로 반대쪽도 몽땅 다 넓게 들어가셔서 개체를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1번 그룹을 애니메이션 효과 줄 거예요. 닦아내기 위해서 라고 했으니까 효과를 정확하게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죠. 닦아내기. 효과의 옵션을 위에서라고 했으니까 위에서라는 방향까지 정확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형 그룹들도 애니메이션 효과 줄 거고요. 회전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정확하게 이름을 회전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순서가 왼쪽에 있는 그룹이 1번,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2번이라고 실행 순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애니메이션이 잘 돌아가는지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쇼라고 누르시고 처음부터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보입니다. 클릭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시면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얘를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번째 슬라이드로 숑 하고 이동이 되는 거 확인했고요. 클릭할 때마다 다음 슬라이드로, 클릭할 때마다 다음 슬라이드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애니메이션 왼쪽에 있는 친구 닦아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회전할 겁니다.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죠. 파일을 저장하셔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 시험장 안에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었죠.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저장을 하셔서 제대로 저장됐는지 꼭 위쪽에 있는 이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까지 2023년 4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